자, 먼저 설립 개요입니다. 예, 설립 안내. 설립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 필요적 배경, 트리키 교육의 원리와 기술을 총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과정적 배경은 98년 꿈의 학교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2002년에 DK스쿨로 꿈의 학교의 부족함을 보완했는데 더 결과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학습 코칭을 개발하고 학교 운영 시스템을 구성만 하고요. 07년부터 트리키 기술을 연구해서 시스템을 조정하고 9년에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한 트리키 인지 기술이 완성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설립 배경입니다. 설립 목적을 보면 트리키 교육으로 인지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시스템을 전 세계에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게 하죠.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말은 트리키 인지 기술은 트리키 교육 자체는 유대 교육을 능가하는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키 인재 교육, 트리키 교육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서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진 하나됨, 네, 서로 나누는 삶이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설립 목표는 이게 인지시대에 알맞는 인재 양성, 취약계층의 독립적인 활동적, 국제적인 홈스쿨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세계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위성 인터넷까지 해서 아프리카까지 모든 이제 인터넷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가장 먼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바로 국제적인 올리원 홈스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교육기부단체를 정말 잘 운영한다면 세계의 가난한 이웃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은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이 아프리카의 9명 학생들만 책임지고 교육시킨다면 얼마나 뛰어나게 될까요? 네. 지금 학교 다녀서는 정말 암기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아이들 정말 상상만 해도 멋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위해서 한 두 팀 하고 한 팀만큼은 여러분이 자원봉사로 정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정말 멋지겠죠. 네, 이따가 소감에 잘 남겨주세요. 지금 들으면서 느낌이 오는 것들은 옆에서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따가 한꺼번에 적게요. 자, 설립 기관은 현재 러닝랜드 그룹에서 사단법인 국민독서 인재 개발원에서 올리언스쿨을 이제 운영하고 방과후 올리언스쿨, 전일제 올리언스쿨 이렇게 둘을 운영합니다. 방과후 올리언스쿨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외에서 하는 지금 현재 우리 심화 코칭 형태가 있습니다. 전일제 올리언스쿨이 바로 현재 올리언 홈스쿨이 있고 올리언 대환학교가 있는데 현재 여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쪽으로 에너지를 몰고 꼭 필요한 경우에 현장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자, 운영 조직은 본부 스쿨과 개별 스쿨로 나눠집니다. 본부에서 모델 스쿨을 운영을 하죠. 모델 스쿨을 운영하니까 운영진의 운영위원장 제가 맡고요. 운영위원회 저희 교육 관계자들, 담당자들, 그리고 관리진의 스쿨 교장 제가 맡고 관리실장, 관리 코치, 홍김혁 코치가 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부의 올리원 스쿨을 제가 차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개발한 트리키 교육 또 인지 기술의 시스템을 정말 그대로 탑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진은 저하고 진표 코치가 맡고요. 홍보진은 따로 내부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스쿨은 이제 저희 본부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올리원 스쿨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물론 당장은 안 되겠죠. 좀 배워서 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분들은 운영진이 되겠죠. 운영진이 돼서 스쿨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등을 만들어야 되겠죠. 운영위원회는 각 스쿨 교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겠고, 운영위원회는 스쿨 교장과 본부의 관리자 한 사람이 회의를 참여하게 됩니다. 스쿨 코치와 부모 대표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관리진은 스쿨 교장이 되겠고요. 교육진은 지도 코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별 홈스쿨이 각 지역마다 설치가 됩니다. 선생님 한 분과 보조 지도 코치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10명 정도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정리한 설립 안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까요? 네, 운영 방향을 한번 볼까요? 먼저 경영 방향, 코치 선발, 학생 선발, 부모 운영, 진로 운영이 되겠죠. 자, 먼저 경영 방향입니다. 경영 원리는 본부 중심의 통합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하에서 전국에 있는 스쿨들이 다 통합 과정으로 운영이 되면서 함께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네. 현재 이 통합 과정이라는 말은 국영수 사과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핵심 능력인 인지 기술, 또 트리키 교육에 의한 이 올연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교육 과정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한 개개인이 자기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각각 자유겠죠. 스쿨 운영 시 3자라는 말은 누굴까요? 부모, 코치, 학생. 예, 3자 합의를 하고 운영에 관한 건,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자들이 맡겠죠. 경영과 코칭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경영자가 코칭을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기 제로형 경영 시스템은 가장 안전한 시설이 최대한 최소화되고 모든 것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즉 인건 비용에는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위기 제로형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건물 운영은 기본으로 2인용 오피스 정도면 됩니다. 학생이 모이는 게 아니고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필요 없는데 교장과 코치가 함께 만나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2인용 오피스 정도 하나가 있으면 가능하고 화상 홈스쿨 운영으로 갑니다. 물론 교장과 코치가 각자 집에서 해도 되겠죠. 그러나 어떤 날은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1, 2인용 오피스 하나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확장형입니다. 정기 현장 미팅이라든지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 도서관, 관공서, 멘토 전문가,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경비 운영도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입학금, 초기 시스템 구축이죠. 네. 운영자가 누구라도 운영을 할 수 있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닌 그런 구조. 그래서 초기 시스템 구축비를 일부 입학금을 받아서 오피스 정도 하나, 또 기본 도구들 준비하면 되겠죠. 교육비는 매월 내야 되는 거니까 매월 인건비가 되겠죠. 메인 코치하고 보조 코치, 교장이 있죠. 메인 코치가. 운영 비용, 소금 오피스 운영비 정도. 이게 비용의 전부입니다. 네, 이 정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활동비는 당연히 학생 개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최소화 경영을 할 수 있고 정말 실력 있는 코치, 실력 있는 교장이 학생 8명, 9명을 가르칠 수 있다. 예, 이것이 바로 제가 온 세계, 전 세계의 학생들을 다 시스템화 시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치도 이제 선발을 해야 되겠죠. 코치 선발. 네. 선발 기준은 요약해서 3급 자격을 취득해야 되겠고 전문가 과정이나 국비 과정을 수료해야 되겠죠. 코치 활동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면접 서류를 받고 코칭 결과물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인턴 코치로의 참여 기간들을 운영하고 코치 교육은 이어서 기본 교육과 개별 교육 과정으로 나눠서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역량을 개발해 나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치를 선발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학생 선발은 이렇게 합니다. 학생 선발의 참여 기준은요. 현재 홈스쿨링 중인 학생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가능한 유사 비전의 학생,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홈스쿨링 중인 학생이 기본이 되고 이 학생 중에서 유사 비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입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입시 중심의 학생들이 모여야 되겠죠.
수학 분야나 영어 분야나 교과 분야를 준비하는 학생이 한 그룹이 돼야 돼요. 이게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 준비하는 애들은 요리 하나를 모여서 홈스쿨이 하나 되고, 올리원 분야는 뭐냐면 저술, 강의, 개발, 분야가 많겠죠. 자기가 정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술, 강의, 개발, 그래서 경영적 측면이 많습니다. 연구와 경영이 통합된 시스템이죠. 국영수사관 언제 배우냐고요? 바로 이 올리원 분야를 연구하면서 그러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에너지 분야를 연구한다. 그래서 풍력발전기를 연구한다. 그러면 풍력발전기를 연구하려면 필히 날개를 연구하게 되는데, 바람이 오는 속도와 날개 넓이와 전력과의 관계는 수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수학을 안 하고는 못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의 수학은 어떨까요? 이 아이에게는 너무 재밌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올리온 분야에서는 거꾸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먼저 국영수사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아가서 그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필요하면 수학을,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를, 과학이 필요하면 과학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3개월이면 될 일을 이 아이는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배워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풍력발전기 하나를 연구하려면 얼른 봅시다. 자, 먼저 발전기를 연구해야 됩니다. 발전기를 연구하려면 당연히 전기, 자기, 그러죠? 거기에 따라서 전기, 자기가 움직이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수학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됩니다. 전자기를 꿰뚫어야 되죠. 또 기계를 알아야 됩니다. 풍력에 의해서 전력이 발전기로 넘어가는 모든 과정은 기계 작업이죠. 그 다음에 바람의 압력과 그리고 날개의 넓이, 날개의 각도, 이것은 또 뭐죠? 풍력공학입니다.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야 되죠. 풍력발전기면. 그러면 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물, 즉 공학, 건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럴 때 하나씩 다 배우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간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집 한 채 짓고 나면 정말 웬만한 건 다 알게 된다고. 이해 좀 와닿죠? 올리원 분야를 연구하든 입시형은 입시만 초점을 맞추고 유학을 갈 사람은 유학 쪽으로 묶어서 아예 준비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예능 분야도 있겠죠. 이게 빼졌는데 예체계. 예체계 분야는 또 예체계 분야에서 예능계, 홈스쿨, 예능계, 홈스쿨, 재능계, 홈스쿨.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예능계 홈스쿨이면 예능계 전문 코치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참여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고, 이제 반을 구성하게 되면 반별 인원은 반별 8, 4명, 9명, 8 내지 9명입니다. 교장이 혼자서 운영한다 그러면 9명하고 한 명은 교장이 하면 되고, 교장 1명에 코치 1명, 2명이다 그러면 학생이 8명이 되겠죠. 현재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스템이 9명밖에 못 들어오죠.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별, 그리고 반별 조직은 반장, 총무석이 부서와 같은 형태로 반이 구성돼서 자체 운영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모는 현재 학부모 회의가 있고요. 매주 1회 화상회의를 계속합니다. 정말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의지의 산실이라고 보죠. 학부모 교육도 지속됩니다. 현장 교육, 매월 1회 화상회의를 매월 1회 현장 교육을 하고, 영상 교육을 매주 1회 해서 영상을 주면 그걸 보고 학습을 하는. 그리고 학부모 활동은 부모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활동을 해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그 다음에 진로 운영이죠. 분야 기준, 방금 봤듯이 올영 분야, 입시형 분야, 유학형 분야, 또 하나가 있었죠. 예체능 분야, 예체능 분야.
네. 이렇게 해서 분야 기준을 설정하고 진로 방향은 당연히 입시형 진로, 연구형 진로, 저수령, 경영형, 강사형, 자격형, 뭐 자격증을 따서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하나를 더 한다면 취업형 진로와 같은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립 계열의 전체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